자, 이번 시간에는 이 사업소득 다음 옆에 있는 기타 소득 관리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시간에 이제 기타 소득과 이자 배당 소득을 같이 묶어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시면 눈치채셨겠지만 기타 소득 자료 등록하는 데는 있는데 근데 이자 소득자 등록하는 데가 없죠. 기타 소득 자료 입력은 있는데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하는 데도 있어요. 하지만 이자 소득자 등록하는 데가 없어요. 그 이유는 보시면 알겠지만 기타 소득자 등록에다가 기타 소득자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소득자도 같이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제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한번 읽혀봅시다. 여러분들 교재 397페이지 보면은 397페이지에 기타 소득자 등록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김기타 씨부터 시작해서 3번 홍길동 씨까지 있는데 소득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그리고 소득 구분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김기타 씨는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 소득이 있고 이수정 씨는 강은요 그리고 홍길동 씨는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 소득 이렇게 종류가 다르네요. 그 이유는 기타 소득은 각각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게 있고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지 않는 소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로 소득을 구성하다 보니까 기타 소득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타 소득 총 수익 금액 그러니까 기타 소득으로 해서 받은 금액에서 거기에 대한 경비를 차감해서 기타 소득 금액을 구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강연료 같은 것은 이 강의를 위해서 들어간 필요 경비를 산정하기가 곤란해요. 뭐 어떻게 어떤 사람은 뭐 이 강의를 위해서 수많은 교재와 실험을 통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필요 경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가 오랜 한 20여 년 넘게 오랜 기간에 자기가 숙련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산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연료 중간에 있는 강연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80% 정도의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득 구분에서 필요 경비 때문에 이렇게 소득 구분이 나눠져 있다는 거 잠깐 봐보시고 우리 내역 한번 봐봅시다. 보면은 일단 기타 소득자 등록에서 한번 켜보시면 제가 기타 소득자를 등록을 해놨어요. 뭐 별 입력하는 건 여러분들 입력하는 거 많이 연습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그 뭐 근로소득 같은 데서 입력을 해봤기 때문에 별도로 또 입력하려면 또 똑같아요. 뭐 김기타 씨 1번 치고 김기타 친 다음에 거주자 요구 해주시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소득 구분에서 필요경비 있는 거냐 혹은 필요경비 없는 기타 소득인지를 검색하셔가지고 입력하시면 되고 필요경비 없는 기타 소득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연말정산 적용 여부가 있는데 이 연말정산 적용 여부는 기타 소득은 연말정산이 없죠. 그러니까 기타 소득에서 연말정산 여부는 뭐 활성화가 되는 게 없을 거예요. 해주시고 입력해 주신 다음에 내국인 경우 내국인이면 내국인 입력해 주시고 이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번호 입력해 주신 다음에 소득자 구분해서 실명인지 여부 입력해 주시고 해주시면 돼요. 있는 내용만 입력해 주시고 이수정 씨도 마찬가지 강연료에도 찾으시면 되겠죠. 이 구성을 보시면 찾는 거에 앞에는 지금 76번까지는 기타 소득의 항목이고 눈치채셨겠지만 111번부터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한 내용이니까 해당되는 것만 일단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길동 씨 역시 그 밖에 필요경비 없는 기타 소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398페이지에 있는 예제 문제를 보면은 398페이지에 예제 문제 이 기타 소득 자료 입력 내역을 통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어떤 내역이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지급액, 지급 일자가 있고 뭐 1월달에 25일, 30일, 31일 날 각각 지급을 했죠. 지급하고 그다음에 지급액도 5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금액도 다르고 필요경비가 있는지 여부도 다르죠. 여기는 지금 김기타 씨는 필요경비 없는 기타 소득이라고 했는데 필요경비 아예 없기 때문에 이 내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경비 없는 기타 소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복권 같은 거 사실 복권에 당첨됐다. 물론 여러분들의 항상 꿈이죠. 복권 당첨. 이런 것은 필요경비가 없지는 않죠. 그때에 샀던 뭐 예를 들어서 복권에 당첨됐다는 복권 첫 번째 그 복권을 살 때 들어간 1,000원 그게 필요경비가 되겠죠.
근데 그 외에 이제 필요경비가 아예 없는 기타 수익이 있어요. 그런 것은 필요경비가 아예 계산되지 않는 거고. 하지만 3번 같은 그 밖에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역을 보시면서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우리가 직접 한번 입력해 봅시다. 내역을. 자, 기타 소득 자료 입력해서 눌러보시면 1월 달에 다 지급했으니까 1월 해서 김기타 씨 내역이 있어요. 김기타 씨도 내역이 내역을 보니까 1월 25일 날 입력이 돼 있네요. 그래서 지급 총액 500만 원 해서 대신 필요경비는 없어요. 필요경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경비를 인정해주지 않는 금액 0원에서 소득 금액은 500만 원 돼 있어요. 입력해 주면 돼요. 지금 영수일자랑. 2번 이수정 씨는 지급일자 30일 해서 1월 30일 한 다음에 지급 총액인데 이 강연료는 개인적인 필요경비가 80%이기 때문에 400만 원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필요경비가 계산돼서 나와요. 방금 전에 필요경비가 없었죠? 근데 필요경비가 80%이기 때문에 48, 32에서 지급액을 필요경비 30%인 40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필요경비 320만 원 계산해서 소득 금액은 20%인 80만 원이 되는 거고 80만 원의 20%에서 28에 16, 16만 원이 원천세 금액이 되겠죠. 원천징수 세액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 세 번째는 홍길동 씨 소득은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31일 하고 필요경비를 직접 입력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계산대에 나오지가 않아요. 600만 원 입력한다고 해서 이 금액이 0이 됐잖아요.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 문제에 있는 필요경비 420만 원을 이 기타 소득을 벌기 위해서 420만 원의 경비가 들어갔어요 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 금액이 600만 원을 벌었지만 필요경비가 420만 원 있었기 때문에 소득 금액은 180만 원이 되는 거고 180만 원의 20%세율, 기타 소득은 20% 세율이에요. 곱해서 36만 원의 원천세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다르죠? 여기 있는 김기타 씨는 필요경비가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가 0이 되는 거고 이수정 씨는 필요경비를 80% 인정해 주기 때문에 400만 원을 치면은 바로 48, 30에서 320만 원이 계산돼 나왔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입력한 거 아니에요. 400만 원 입력하니까 바로 계산돼야 된 거죠. 홍일동 씨는 600만 원에다가 직접 들어간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여기에 420만 원 입력을 해줬더니 소득 금액이 계산되어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종류별로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소득의 종류를 구분해 놨어요. 여기에는 이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은 강연료 외에도 뭐 여기 고문료랄지 원고료랄지 이런 것들은 직접 그 필요경비를 밝히기가 힘든 것들은 80%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러분들 입력해 보시는 가운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득을 강연료라고 선택해 놨더니 저절로 필요경비가 쳐져요. 지워버려야겠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경비 80%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은 이 금액의 80%가 계산되어 나온다는 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도 여기 기타 소득자 입력 자료 입력 화면에서 소득자 간편 등록을 통해서 등록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기타 소득 자료를 보셨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399페이지 399페이지에 있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내역을 봅시다. 자, 이 기타 소득 자료 기타 소득 자료 등록에다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입력한다고 그랬죠? 배당 소득 소득 내역이 아니라 소득자를 입력하는데 어디다 한다? 기타 소득자 등록에다가 여기다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이제 써 있기는 기타 소득자 등록이라 돼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다 여기다가 기타 소득자뿐만 아니라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자도 입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399페이지 보시면 이자 소득자는 누가 있죠? 보니까 10번에 4번, 10번 김이자 씨, 그다음에 4번, 20번 해서 박배당 씨 있죠? 여기에서 소득 구분해서 김이자 씨는 국내에서 받은 이자의 예금의 이자이고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14%의 원천징수 세율로 원천징수 당한 거예요. 그리고 박배당 씨 역시 내국법인의 배당금 분배금, 내국법인이잖아요. 국외에서 받았다 그러면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기 때문에 그 별도의 세액을 해야 되겠지만 두 개 다 김이자 씨와 박배당 역시 둘 다 국내에서
이자나 배당소득을 받았기 때문에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입력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10번에다가 김이자 씨라고 그랬죠? 10번에서 김이자 씨. 1번 거주자고, 그리고 소득 구분에서 무슨 소득이라고 그랬죠? 국내에서 받은, 국내에서 받은 이자 소득. 113번에 국내에서 받는 이자이라고 했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내국인 여부에 내국인 해주시고, 주민등록번호는 1210 1234562 입력하시면 되겠죠. 실명 F2 누르시면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110이 될 거고, 실명 여부에서 실명해 주시면 선택하면 되겠죠. 사업자 등록번호는 없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에 입력 안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등록은 됐죠. 김이자 씨. 그죠? 자, 두 번째로 박배당 씨는 20번에 박배당 씨 해서 입력해 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거주자고, 소득 구분은 F2에서 소득 구분은 내국법인의 배당 분배금이라고 했으니까 내국법인 아래 있네요. 251번에 내국법인 배당 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 선택해 주시고,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는 7010 70년 10월 10일 그다음에 222 해주시면 되고, 소득자 구분해서 F2 누르면 내국인 주민등록번호고 실명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 등록해 주시면 39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등록을 했고, 어디다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자지만 기타 소득자 등록에다가 등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예제에서 보시면 그 다음에 400페이지 보시면 400페이지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자료 입력하는 데가 있어요. 보시면 지급일은 1월 31일과 1월 1일 날짜로 해서 금융상품의 원화 정기예금에서 지급액 200만 원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박배당 씨는 1월 1일 날 내국법인 소액주주 배당으로 100만 원을 받았어요. 원천징수 세율은 두 개 다 14%예요. 이 원천징수 세율은 대부분 다 14%예요. 이자와 배당소득에 관련해서. 하지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것은 사적인, 그러니까 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때는 그때는 이제 비영업대금이라고 해서 영업으로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해서 받은 경우는 25%의 원천징수가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는 이자 배당 소득은 14%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조율 배당 같은 것도 있어요. 8%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14%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소득 구분은 아까 봤듯이 그 내역이에요. 아까 소득자 등록할 때 있는 내역이니까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다 입력한다? 세 번째 있는 이자 배당 소득자료 입력해서 보시면 돼요. 입력하시면 1월 달이니까 1월만 입력하시고 봅시다. 해서 지금 10번에 있는 코드부 10번 김이자 씨잖아요. 이게 10번을 쳐도 되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F2를 눌러서 소득자를 검색하셔도 되고 하시면 돼요. F3네요. F3에서 소득자를 검색하셔도 되고, 이 특이하게 F3예요. F2가 아니라 F3를 눌러서 소득자를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 10번에서 눌러서 김이자 씨를 하셔도 되고, 한 다음에 나머지는 갖고 여기서 채권 이자 구분해서 아래를 잠깐 살짝 보시면 좌측 하단에 여기에 별 내용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채권 이자 구분해서 F2를 누르시면 이렇게 채권 이자 도움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뭘 선택하시냐면 여기 문제 뭐가 있었죠? 여기 보시면 국내에서 받은 이자고 원화 정기예금이라고 그랬죠? 원화 정기예금이니까 채권 이자 지급 기간 중 매도 시 원천징수한 고유기간 이자 상당 이 1번이 되겠네요. 그죠? 1번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자 지급 대상 기간이 있으면 기간을 입력해 주시고, 근데 우리는 문제에서 입력이 안 되기 기간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입력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자율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면 되고, 금액만 치면 되겠죠. 금액은 얼마를 받았다고 그랬죠? 우리가 200만 원 받았다고 그랬나요? 문제에서? 200만 원 받았으니까 200만 원 색에서 200만 원 2 플러스 눌러주시고, 세율은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원천징수 세율 14%라고 하시면 이렇게 200만 원에 대한 세액과 지방소득세가 계산되어 나와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코드홈도 역시 F3 눌러서 코드에서 박배당 시 눌러주시고 확인한 다음에 이분도 역시 채권 구분에서 F2 누른 다음에 여기 뭐 채권 내역법의 배당 분배금이 채권이 아니라 참 배당 분배금이요. 여기 채권 이자만 해당되는 거고 죄송해요. 여기는 채권하고 이자만 해당되는 거고 배당은 아니에요. 배당 아니고 입력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역시 또 기간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입력하지 않고 금액이 얼마예요? 바로 그냥 박배당 시는 금액만 입력하시면 돼요.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금액 100만 원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 내역에서 객과증권에서 박배당 시에서 내역 법인 금융상품명 여기를 입력을 안 했군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 앞에 것도 김희자 씨도 금융상품명에다가 사실은 인정을 해줬어야 돼요. 외화에서 정기예금 해서 받은 정기예금에 정금예금 이런 부분을 입력을 해줬어야 되는데 입력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박배당 시 역시도 금융상품명에다가 이게 어떤 건지 법인 배당인지 뭐 배당 내역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배당에서 여기 내국법인 대주주인지 소액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하셔가지고 이런데 소액주주 배당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배당 구분에서 대주주 쭉 법인 대주주가 있고 소액주주는 어디 있죠? 소액주주 한번 찾아볼까요? 소액주주 여기 나와 있네요. 소액주주에서 문제에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내역법인 소액주주 배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소액주주에서 내역법인이고 소액주주이고 그죠? 내역법인 상장이냐 비상장이냐 나눠져 있는데 이건 상장인지 비상장인지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냥 의무적으로 선택해서 합시다. 내역법인 상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법인 배당이라고 해서 확인 눌러주셔야 돼요. 이것을 제가 빼먹었네요. 그렇죠? 이 자료를 빼먹었더니 입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금액해서 100만 원 해주시면 여기 바로 이제 세율을 입력할 수가 있게 되죠. 세율을 14% 해서 해주시면 이렇게 계산되어 나오겠죠. 해당 소득의 금액은 100만 원이고 세율해서 세액이 계산되어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력하실 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제가 뭐 입력하다 보니까 깜빡 빼먹었었는데 여기 금융상품명을 꼭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자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자소득 지급 대상 기간이 있으면 대각 지급 대상 기간을 입력하거나 주어진 자료대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당소득은 금융상품명을 입력해 주시고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타 소득에서 시작해서 이자 배당 소득까지 강의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